분주한 주말 오후의 카페. 창가 구석자리에 이하진은 5살 딸 이유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유나의 발치에는 복슬복슬한 하얀 털에 포메라니안 몽시리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하진의 얼굴에는 긴장과 체념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친구 지수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맞선 자리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내키지 않았다.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나버린 것 같았다. 엄마, 아저씨 언제 와?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다. 금방 오실 거야. 우리 유나 착하게 기다릴 수 있지. 잠시 후 약속 상대인 박 선생이라는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하진과 유나 그리고 몽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이하진 씨 사진보다 실물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시네. 그리고 애까지 데리고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났다. 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를 갑자기 맡길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동행했습니다. 불편하시다면 불편하고 말고 선자리에 애 딸린 여자가 나오는 것도 황당한데 걔까지 끌고 와 상식이 있는 겁니까? 박 선생은 삿대질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유나가 잔뜩 겁먹은 눈으로 하진의 팔을 꼭 붙잡았고 몽실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하진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하진은 딸과 몽실이를 감싸 안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맞서는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네요. 뭐 이봐요. 지금 장난해.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나를 차 주제를 알아야지.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박 선생의 막말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하시죠. 낮고 차분하지만 알 수 없는 위압감이 서린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진과 박 선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카페 가장 안쪽 창가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강렬했다. KJ홀딩스의 총수 강태환이었다. 그는 오늘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이곳에 들렀던 참이었다. 태환은 하진과 박 선생이 앉은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카페 안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박 선생 앞에 멈춰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보기 불편하군요.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것도 아이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박 선생은 태환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범상치 않은 기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발끈하며 소리쳤다. 당신 뭔데 참견이야. 이 여자가 먼저 약속을 어기고 애의 개까지 끌고 나왔다고. 그렇다 해도 당신의 무례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태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추상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태환은 하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하진에게 닿는 순간 기적처럼 그의 모든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강인함. 아이를 보호하려는 애틋한 모성애. 그리고 슬픔을 감추려는 듯한 깊고 맑은 눈동자.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이것이 사랑인가? 괜찮으십니까? 부인 그가 자신도 모르게 하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박 선생을 대할 때와는 달리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하진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일까? 박 선생은 태환의 태도에 더욱더 화가 치밀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한 표정으로 카페를 뛰쳐나갔다. 소동이 끝나자 태환은 다시 하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뺨에는 어느새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혹시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해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태환의 제안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대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을 구해준 고마움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조용한 자리로 옮겨 앉았다. 유나는 어느새 태환의 젠틀한 모습에 경계를 풀고 그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몽실이마저 그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렸다. 저는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이하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유나예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따님도 어머님을 닮아 무척 사랑스럽군요. 태환의 칭찬에 하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예상외로 편안하고 즐거웠다. 태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박식함과 유머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하진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녀의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하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다. 유나 역시 태환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제잘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카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네요. 하진이 아쉬운 듯 말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 최악의 맞선으로 시작했지만 어쩌면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태환의 채에 오르며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넓은 어깨와 깊은 눈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환 역시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메마른 삶에 찾아온 단비와도 같은 아주 강렬하고도 운명적인 첫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강태환은 이하진과 이유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그는 하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고,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글씨로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넸다. 그에게서 어떤 불순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오늘 받은 도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태환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하진이 일하는 작은 도의 공방 근처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하진도 그의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거나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느 날 하진의 공방에 익명으로 커다란 꽃바구니와 함께 최고급 유기농 과일 세트가 배달되었다. 카드에는 어떤 메시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진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강태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그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의 친절함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며칠 후 유나의 작은 유치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하진은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윤에게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히고 서툰 솜씨로 머리를 따주었다. 하지만 학예회 도중 유나가 갑자기 높은 무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하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딸을 달랬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강태환이 익숙한 솜씨로 유나의 다친 무릎을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그는 마치 마법처럼 유나를 진정시켰고 심지어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까지 선물로 건넸다. 유나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그에게 환한 미소를 보였다. 어떻게 여기에 하진이 놀라 물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유나 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환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사실 그는 박 비서를 통해 하진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치원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태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진과 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말마다 우연히 그들이 자주 가는 공원에서 마주쳤고 유나와 함께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나는 어느새 태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몽실이 역시 그의 발치에서 애교를 부렸다. 하진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그녀의 삭막했던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강태환. 그는 너무나 완벽한 남자였다. 재력, 외모, 능력, 그리고 다정함까지. 그런 그가 왜 평범한 싱글맘인 자신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것일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저 한때의 변덕일 뿐일까?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하진은 공방에서 홀로 남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공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하진은 어둠을 무서워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작업대 밑으로 몸을 숨기고 웅크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공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전등 불빛과 함께 나타난 사람은 강태환이었다. 그는 비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하진을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까? 하진 씨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대한 고마움까지. 태환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하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과거와 싱글맘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태환은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고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하진 씨,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하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작은 믿음과 함께 설렘이라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절망하기도 했다. 태환 씨,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태환은 그녀의 말을 막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당신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하진 씨, 그의 고백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웠다. 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숨이 멎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라면 믿어도 되는 걸까?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그때 공방 한쪽에서 잠들어 있던 유나가 부스스 눈을 뜨며 엄마를 찾았다. 엄마, 키다리 아저씨. 태환과 하진은 동시에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 작은 아이가 두 사람의 불안한 사랑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신비로운 신사에 예기치 않은 접근은 그렇게 상처 입은 한 여인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강태환의 진심 어린 고백은 이하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난 상처와 현실의 벽은 그녀를 여전히 망설하게 만들었다. 그와 자신은 너무나 다른 세상 사람이었고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와 같았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딸 이윤아였다. 태환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하진의 공방을 찾거나 주말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윤아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윤에게 값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선물을 안기는 대신 진심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었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윤아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태환의 따뜻함과 다정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태환을 키다리 삼촌이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림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몽실이 역시 태환의 발치에서 떠나지 않고 애교를 부렸다. 하진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윤아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태환이라면 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 윤아의 삶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느 주말 태환은 하진과 윤아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그의 별장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넓은 정원과 아늑한 실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윤아는 신이 나서 정원을 뛰어다녔고 몽실이도 그 뒤를 따르며 지저댔다.
하진은 태환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호수,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꿈처럼 평화로웠다. 유나, 정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태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윤에게서 떠날 줄 몰랐다. 고마워요. 하진이 작게 대답했다. 하진 씨.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당신과 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상처도 모두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게 기회를 줄 수 없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했다. 하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나 아빠의 배신,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태환 씨,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요. 태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욱더 휘어잡았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그의 변함없는 믿음과 기다림은 하진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평탄하게 흘러가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얼마 후 하진에게 맞선을 주선했던 친구 지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예전에 하진에게 모욕을 주었던 박 선생이 하진과 태환의 관계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싱글맘이 돈 많은 남자에게 빌부터 인생 역전하려 한다는 식의 저급한 이야기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태환의 할머니이자 KJ홀딩스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강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강 회장은 즉시 태환을 호출하여 불호령을 내렸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어디 근본도 모르는 애 딸린 여자에게 빠져서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켜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네 모든 것을 빼앗을 줄 알아라. 태환은 할머니의 완고함에 맞서 하진을 변호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녀는 이미 태환을 위해 정략 결혼 상대까지 물색해둔 상태였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 딸이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한채영이었다. 이 소식은 하진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태환을 위해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유나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마. 유나가 있잖아. 그리고 키다리 삼촌도 엄마 많이 좋아하잖아.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오히려 하진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며칠 후 하진은 태환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태환은 그녀의 결정에 가슴 아팠지만 그녀를 이해하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홀로 남겨진 하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태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유나를 생각해서라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첫사랑의 설렘과 냉혹한 현실의 무게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하진이 잠시 시간을 갖자고 한 후 강태환은 며칠 동안 그녀의 공방 근처를 맴돌 뿐 직접적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더욱더 깊고 단단해져 갔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리라 다짐했다. 그 사이 박 선생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싱글맘 이하진, KJ홀딩스 강태환 사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신분 상승 노력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하진의 작은 공방은 한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하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멍들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태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KJ홀딩스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하진 씨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상황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으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KJ홀딩스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의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발표는 순식간에 여론을 반전시켰다. 사람들은 재벌 총수의 용기 있는 사랑 고백에 감동했고 오히려 하진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박 선생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그의 비겁한 행동은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하진은 태환의 이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나약함 앞에서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신분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하진은 유치원에서 유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꼼짝없이 길 위에 갇히게 되었다. 유나는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었고 하진은 속수무책으로 딸을 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태환이었다. 하진 씨, 유나야 어서 타요. 그는 우산을 들고 채서 내려 두 사람을 자신의 차 안으로 안내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는 윤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 하진에게는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갑자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불안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진심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유나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 키다리 삼촌이 있잖아. 삼촌은 슈퍼맨처럼 우리를 구해줬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태환과 하진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빗소리와 함께 차 안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태환은 두 사람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려는 하진의 손을 잡았다. 하진 씨, 그의 눈빛이 빗속에서도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당신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당신과 유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당신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하진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유나. 두 사람을 내 모든 것을 걸고 평생 지키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빗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세상은 고요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 현실의 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딸 유나의 해맑은 미소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태환 씨. 그녀의 대답에 태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빗속에서의 뜨거운 포옹.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유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고 몽실이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듯했다. 그날 밤 하진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강태환, 그라면 정말 믿고 의지해도 될 것 같았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차갑지만 따뜻한 다이아몬드의 감촉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듯했다. 강태환의 프로포즈를 이하진이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세상은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환의 할머니이자 KJ홀딩스의 절대 권력자인 강 회장이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강 회장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다. KJ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손자가, 그것도 애딸린 싱글맘과 결혼을 하겠다니.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당장 헤어지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네가 감히 어떤 여자에게 빠져서 이 할미 속을 뒤집어 놓는 개냐. 당장 그 계집과 정리하지 않으면 이 KJ홀딩스는 물론이고 네 모든 것을 빼앗을 줄 알아라. 태환은 평생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할머니, 하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이고 유나 또한 제 딸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저는 절대 하진 씨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은 더욱더 분노했지만 동시에 손자의 낯선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늘 자신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손자였다. 그런 그가 한낱 여자 때문에 자신에게 반기를 들다니. 강 회장은 하진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비서를 통해 하진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다. 하진은 불안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담담하게 그 부름에 응했다. 강 회장의 저택은 태환의 그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차가웠다. 응접실에 들어선 하진을 맞이한 것은 강 회장의 싸늘한 눈빛과 함께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채영이었다. 강 회장이 태환의 정략결혼 상대로 점찍어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외동딸이었다. 네가 이하진이냐? 강 회장이 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어투로 물었다. 내 손자를 홀린 여우가 어떤 년인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볼품없구나. 하진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도 홀린 적 없습니다. 홀린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감히 애딸린 이혼녀 주제에 내 손자를 넘봐 네 분수를 알아야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한채영,
역시 옆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하진 씨, 태환 씨 주변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진은 두 사람의 협공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두 분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환 씨와 저의 관계는 저희 두 사람의 진심에 따른 것입니다. 진심 웃기지 마라. 내년에 진심이라는 게 고작 돈과 권력 아니더냐. 얼마면 되겠느냐. 얼마를 주면 내 손자 곁에서 깨끗이 사라져 줄 테냐. 강 회장이 수표책을 꺼내 그녀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그 순간 응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환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는 하진의 앞에 놓인 수표책을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시는 하진 씨에게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고 제 미래의 아내입니다. 뭐 네가 정말 미쳤구나. 강태환, 미친 건 할머니십니다. 돈과 가문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머니의 그 낡은 사고방식이 저와 하진 씨 그리고 윤아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태환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울분을 터뜨렸다. 강 회장은 손자의 격렬한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채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태환은 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가요. 하진 씨, 이런 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이 응접실을 나서려 할 때 강 회장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강태환 네가 만약 저 계집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면 KJ 홀딩스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손자가 아니야. 태환은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약 할머니께서 하진 씨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KJ 홀딩스보다 하진 씨와 윤아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마친 그는 하진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저택을 나섰다. 남겨진 강 회장은 허탈함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본격적으로 태환과 하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KJ 홀딩스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태환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았고 하진의 작은 도의 공방에는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정체 모를 괴한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한채영 역시 언론의 하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흘리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하지만 태환과 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환은 자신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걸고 할머니의 부당한 압력에 맞섰고 하진은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윤아 역시 엄마와 키다리 삼촌을 응원하며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몽실이는 불안해하는 윤아의 곁을 지키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세상의 모든 시련이 그들을 향해 몰아치는 듯했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희망이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맞서 싸우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아주 조금씩 가장 완고했던 강 회장의 마음마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강태환과 이하진의 사랑은 굳건했다. 태환은 할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KJ 홀딩스 내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다져나갔고 하진 역시 작은 도의 공방을 꿋꿋하게 지키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다. 이윤아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사랑스러운 애교로 힘을 보탰고
몽실이는 그런 윤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반대는 여전히 완고했다. 그녀는 태환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채영을 내세워 끊임없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한채영은 강 회장의 비호 아래 언론을 이용하여 하진을 KJ 가문을 넘보는 야심 많은 싱글맘으로 매도했고, 하진의 공방 주변에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맴돌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병이 겹친 탓이었다. KJ 가문은 발칵 뒤집혔고 태환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강 회장은 손자인 태환조차 만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한채영만을 곁에 두려 했다. 한채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 회장 앞에서 하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진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비록 자신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힘들게 했지만 강 회장은 태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윤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병실 앞을 지키던 비서들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하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강 회장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한채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의사 좀 불러요. 하진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망설임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한채영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하진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강 회장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간호학을 잠시 공부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기도를 확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았다. 다행히 강 회장의 개인 간병인이 늘 상비해두는 약이 근처에 있었다. 그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강 회장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한 의료진들은 하진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병실에는 하진과 강 회장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태환만이 남아있었다. 한채영은 자신의 무능함과 하진의 활약에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이나 조롱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이냐? 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왜 나를 살린 게냐? 나는 너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 회장님은 태환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윤에게도 다정한 증조할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완고했던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권력과 명예만을 좇으며 살아왔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인은 돈이나 가문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태환은 말없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물결치고 있었다. 하진, 그녀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였다. 며칠 후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은 하진과 유나를 자신의 저택으로 정식으로 초대했다. 그 자리에는 태환도 함께였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이내 유나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유나는 강 회장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고 강 회장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몽실이도 어느새 강 회장의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렸다. 이하진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하진을 불렀다. 내가 오해했었다. 너는 내 손자에게 과분한 여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태환이를 그리고 우리 KJ 가문을 잘 부탁한다. 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태환은 하진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지난번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눈부신 반지를 내밀었다. 이하진 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당신과 유나. 그리고 우리 몽실이까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다. 네, 강태환 씨,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카페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은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피어날 터였다. 강태환과 이하진의 결혼 소식은 KJ 홀딩스는 물론 대한민국 사교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때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편견 속에서 힘겨워했던 싱글맘 이하진이 이제는 모두의 축복을 받는 KJ 홀딩스의 안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태환과 하진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유나만이 있었다. 하진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은은한 빛깔의 야생화 자수가 놓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태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는 예쁜 화동 드레스를 입고 두 사람의 앞에서 꽃을 뿌렸고 몽실이 역시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그 뒤를 따르며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가장 큰 변화는 강 회장이었다. 한때 하진을 그토록 모질게 반대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하진의 손을 잡고 네가 내 손자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진 역시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따뜻한 포옹으로 화답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다. 결혼 후 하진은 KJ 홀딩스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도의 공방 할인의 뜰을 계속 운영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다.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선사했다. 태환은 그런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때로는 그녀의 공방을 찾아와 함께 흙을 만지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기도 했다. 태환 역시 많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하진과 유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했다. KJ 홀딩스는 그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더욱더 번창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나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녀에게 태화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고 하진은 가장 아름다운 엄마였다. 몽실이와 함께 정원을 뛰어놀고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소풍을 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몇 년 후 하진의 도예, 공방 할인의 뜰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지원단체에 기부하며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태화는 여전히 KJ 홀딩스를 이끌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가족이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유나의 학예회나 운동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이면 하진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식구는 넓은 정원이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유나는 몽실이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놀고 있었고 하진은 테라스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태화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그림이요? 하진이 스케치북을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배경으로는 따스한 햇살과 만개한 꽃들이 가득했다. 우리 가족의 미래 모습이요. 태환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태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하진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 순간 태환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이 놀라움과 감격으로 커졌다. 설마 하진 씨. 하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윤에게 동생이 생길 것 같아요. 태환은 할 말을 잃은 채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솟아올랐다. 또 다른 생명이 그들의 사랑 안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멀리서 유나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두 사람에게 매달렸다. 엄마, 아빠, 나도 동생 갖고 싶어. 예쁜 여동생.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몽실이도 그들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그들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한때 세상의 편견과 시련 속에서 아파했던 싱글맘 이하진, 그리고 사랑을 믿지 못했던 차가운 재벌 총수 강태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과 희망으로 기억될 터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